안녕하세요. 오늘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과 크로바노트라는 서비스에 대해 라인의 기다님과 네이버의 류혁수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네이버 라인 크로바 스피치 팀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로 나누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류혁수가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한국에서 릴리즈한 AI 음성 기록 서비스 크로바노트의 성능과 실적 그리고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기다님이 E2E 음성 인식 고속화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크로바 스피치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류혁수입니다. 2017년 9월에 네이버에 입사했으며 현재 크로바 스피치 글로벌 팀에서 리더로서 일본어와 외국어의 음성 인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외국어 공부와 여행인데 올해는 여행 가기가 어려워져서 한국 국내 캠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로바 스피치 팀은 말 그대로 음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음성 인식은 기존의 DNN, HMM 베이스와 엔드투엔드의 두 가지 개발 수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특징에 맞추어서 적절한 음성 인식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DNN, HMM 베이스 모델은 웨이브, 프랭즈, 데스크 등의 크로바 스마트 스피커나 전화 예약 시스템인 AI콜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음성 인식기의 개발과 누가 얘기하는지를 인식하는 화자 인식의 연구와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DNN, HMM 음성 인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식기가 음성을 받을 때 실제로는 유저의 발화 외에도 다양한 잡음, 사이렌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화만을 검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발화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발화가 끝났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을 엔드 포인트 디텍션, EP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처 엑스트랙션, 특징량 추출이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음성에서 프레임마다 음성 특징을 벡터 형태로 추출합니다. 이 특징량에서 발화가 어떤 문자열이 될지를 추정하는 단계가 음성 인식이라고 불리는 태스크입니다. 기존의 음성 인식은 세 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특징량과 음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음연 모델, 음소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발음 모델, 그리고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음성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즉 가장 확률이 높은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이러한 기존 기술은 패턴이 있는 발화에 대해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도쿄 날씨를 알려줘 라던가 오늘 오키나와 날씨를 알려줘 라던가 사전에 발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추가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개선점의 내용에 맞추어서 음양, 언어, 발음 모델을 골라서 컴포넌트별로 수정할 수 있어 이것 또한 개선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뉴스 방송이나 저희 일반 대화처럼 발화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패턴화가 어려운 자유 발화일 경우에는 이 장점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엔드투엔드 이른바 E2E 음성 인식입니다. 그럼 E2E 음성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2E 음성 인식은 뉴럴 엔드-투-엔드 스피치 트랜스크라이버, 줄여서 네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네스트 엔진의 음성 인식은 기존의 세 가지 모델로 하는 음성 인식과는 달리 단일 모델로 합니다. 즉 특징량과 텍스트를 직접 모델링해서
하나의 모델로 음성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스트 모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강점입니다. 패턴화를 못하는 자유발화의 인식 성능에 강점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있는 환경에도 강합니다.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잡음을 발화의 일부처럼 인식하지 않고 발화 내용만을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네스트는 예를 들어서 뉴스 방송의 자막 작성, 회의의 의사록 등 자유롭게 발화하는 도메인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E2E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E2E 모델의 개발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코딩 시 계산량이 많고 마지막으로 모듈별로 개선할 수 있었던 기존의 음성 인식과는 달리 전부 다 하나의 모델로 처리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크로바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바 노트란 무엇일까요? 크로바 노트는 음성을 녹음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서비스입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회의, 나중에 다시 확인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다 받아 적기 어려운 인터뷰 상황, 복습할 때 다시 들어보고 싶은 강의. 그런 상황에서 크로바 노트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어려워서 정리하지 못했던 녹음이 텍스트로 자동 변환되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크로바 노트를 사용할 때 유저 여러분들께서는 녹음만을 하시면 됩니다. 발화 내용의 인식과 분석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크로바 노트를 이용한 음성 기록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영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용해 주십시오. 이어서 지금 현재 리리스 중인 크로바 노트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크로바 노트의 첫 번째 기능으로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기능이 있어서 녹음을 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은 책갈피처럼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 기록의 핵심적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에 기록한 단어들은 크로바 노트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음성 기록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기능입니다. 노트로 변환된 음성 기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노트의 URL이 생성되어 URL만으로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줌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줌과 크로바 노트의 연동을 통해 줌 미팅을 시작하면 크로바 노트가 자동으로 미팅 내용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크로바 노트 서비스의 실적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당신의 모든 말을 의미 있는 기록은 크로바 노트에 맡겨두고 회의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모토로 크로바 노트가 한국에서 릴리즈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금까지 약 11개월간 총 100만 건의 앱 다운로드, 총 90만 명의 가입자 수, 그리고 9월 평균 주간 사용자 수가 8만 3천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 단독 서비스로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수를 보면 그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그럼 크로바 노트가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크로바 노트에 필요한 음성 인식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화 내용을 파악하는 음성인식, 그리고 언제 누가 말했는지를 인식하는 화자분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에서는 여러 명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말을 합니다. 자유 발화에 강한 E2E가 이 태스크를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메인에 따라서는 인명, 단체명과 같이 고유 명사와 전문 기술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발화에 강한 E2E에게도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하면서 현재 E2E 음성 인식의 과제로 대량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수법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소개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라벨이 없는 음성 데이터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모델 학습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E2E 음성 인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대량 데이터라 함은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알아듣고 받아쓴 정답 라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편 정답 라벨이 없는 음성 데이터는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음성 인식 모델의 학습이 가능하다면 매우 멋질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프레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의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뉩니다. 프레 트레이닝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단계로 비슷한 특징의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파인 튜닝은 프레 트레이닝한 모델에 대해 클러스터링된 데이터들이 어떤 라벨에 해당하는지 그 매핑 관계를 학습합니다. 여기에 여러 식품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라벨이 없는 다양한 사진들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진끼리 묶어줍니다. 이때 라벨이 없기 때문에 햄버거, 커피와 같이 각 클러스터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고 비슷한가 여부만 판단합니다. 프레트레이닝에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코사인 시미라리티를 로스로 삼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샘플과는 가까워지도록 네거티브 샘플과는 멀어지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콘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트레이닝 샘플 사진이 있을 경우 각 클러스터들과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 HH라는 클러스터와 유사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분류하게 됩니다. 모든 샘플들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프레트레이닝이 끝나면 이와 같이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CTC 로스를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웹2백 2.0 논문에 따르면 라벨 없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소타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에 있어서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약 30%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유명사 전문용어 인식률 개선을 위한 키워드 부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인터뷰, 회의 등의 도메인에 사용되는 클로바 노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유명사와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기는 이러한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를 비슷한 발음의 일반 명사보다 그 빈도가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노트에서는 고유명사 전문용어의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열화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사용자 메모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녹음 중에 핵심 사항을
한 것이 메모이기 때문에 사용자 메모는 녹음 내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메모의 텍스트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때 로마자 단어, 명사 등을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에 대해 TF-IDF를 계산합니다. TF-IDF는 해당 단어가 갖는 정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TF-IDF가 높은 단어는 특정 노트를 대표하는 주요 단어라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데코딩을 수행할 때 이들 주요 단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잘 인식되도록 합니다. 키워드 부스팅을 통해 음성 인식 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저 메모가 있다면 형태소 분석으로 추출된 단어는 업로드, fail, TTS, 확인, 필요 등이 있습니다. 이때 TF-IDF 그 점수에 의해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면 업로드, fail, TTS 등이 됩니다. 이들을 부스팅 해주면 세일, 피트니스, 티켓 스카우트 등으로 5인식 되던 것이 fail, TTS, 카운트 등 각각 정답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자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회의와 같이 여러 사람이 발화하는 환경에서는 화자를 분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크로바노트 서비스에서는 화자 분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피커 다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세그먼트로 된 음성에 대해 각각의 세그먼트의 화자가 전후 세그먼트와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Hello, nice to meet you와 Good to see you 부분은 다른 화자로 판단하게 되어 서로 다른 화자 라벨을 할당합니다. 다이라이제이션도 화자 분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편의상 지금부터는 화자 분리라고 합니다. 화자 분리의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시그널을 EPD를 해서 각 세그먼트별로 화자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인접한 화자 벡터를 비교하여 동일 화자 여부를 판단,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여 유사한 이그점플끼리는 더욱 가깝게 서로 다른 이그점플끼리는 더욱 멀게 학습함으로써 클러스터링 성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저희 크로바 스피치 팀은 이와 같이 화자 분리 모델 개선을 통해 다이하드3라는 국제학회 챌린지에서 세계 3위라고 하는 우수한 화자 분리 성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크로바 스피치 팀은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음성 인식 성능 및 화자 분리 성능을 개선하고 크로바 노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크로바 노트 서비스를 릴리즈하여 여러분들과도 하루빨리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다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후반부 파트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에서 스피치팀이라고 하는 음성인식 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의 매니저인 기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시바 연구소나 야후 재팬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작년에 라인에 입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 팀이 주력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의 고속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혁수님이 얘기했듯이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은 매우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확도가 높은 엔드-투-엔드 모델의 경우 음성 신호 전체를 한 번 읽은 후에 인식을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ighway and freeway mean the same thing. 네, 이렇게 음성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차가 생깁니다.
이것을 레이턴시라고 부릅니다만 레이턴시가 크면 실시간 자막이나 대화형 어플리케이션에 음성 인식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 레이턴시는 처리하는 음성의 시간에 따라 길어지기 때문에 긴 음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에서 왜 레이턴시가 큰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턴시의 원인 중 하나는 이 부분인데요. 인코더 안에 셀프 어텐션 처리에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어떤 시점의 특징을 계산할 때 입력된 음성 전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시점을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주변의 모든 정보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음성 신호 전체를 읽은 후에 인식을 시작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계산을 근사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레이턴시를 작게 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모두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범위를 한정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 하나인 청크 베이스 디코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노란색 박스로 표시되고 있는 길이가 고정된 청크를 마련해 두고 여기에 입력 음성을 순서대로 넣어갑니다. 청크가 채워진 시점에서 해당 구간의 음성을 사용해서 셀프 어텐션의 계산을 실시하고 그대로 디코딩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인식 결과는 중간까지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청크를 이동시키면서 반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흘러가는 음성에 늦지 않게 음성 속도를 따라가면서 인식 결과를 차례대로 내보낼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레이턴시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사적 접근 방식이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청크를 짧게 설정할수록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와 레이턴시의 균형을 잘 봐가면서 청크 사이즈를 조정한다든가 이 모델 구조와 알고리즘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이어서 레이턴시의 발생 원인 중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디코더인데요.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인코더로부터 특징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인식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음성은 처음에 하이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디코더 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이웨이라고 하는 단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단어를 출력할 때는 첫 번째 하이웨이라는 단어를 출력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방법을 자기 회귀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법은 사람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단점은 일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레이턴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자기 회귀성을 없앤 비자기 회귀적, 영어로 말하면은 Non-Autoregressive ASR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디코딩 처리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병렬로 실시합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시퀀셜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나란히 일괄적으로 모든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쪽에서 통상적인 셀프 어텐션을 사용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처리를 한 경우에도 디코더 쪽에서 병렬화의 이점을 살려서 레이턴시를 되도록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어떤 단어를 출력했다는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는 면에서는 자기 회귀적인 모델에 몸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Non-Autoregressive ASR의 새로운 기법을 최근에 저희가 개발해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법의 바탕이 되는 모델은 실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CTC라고 하는 다른 모델입니다만은 이 모델도 앞에서 설명을 한 Not Autoregressive한 기법으로 모든 결과를 병렬로 나란히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CTC의 모델 구조는 일반적으로 여러 인코더 레이어와 하나의 디코더 레이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에는 음성 신호와 이에 상응하는 사람이 준비한 텍스트의 쌍을 준비하고 음성을 네트워크에 입력했을 때 모델이 예측하는 텍스트와 사람이 준비해둔 텍스트 사이의 오차가 작아지도록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음성 인식의 데이터 모델 학습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때 오차 정보는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력층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강하게 남아있지만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정보가 희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의 농도가 정보의 농도를 이미지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입력층에 가까운 인코더에서는 음성 인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발표된 것이 이 인터-CTC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코더 중간부터 네트워크로 분기시켜서 분기시킨 끝부분을 디코더에 접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의 디코더는 왼쪽의 디코더와 파라미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습을 한 경우 오차 정보가 좀 전에는 왼쪽 경로로 내려왔는데 비해서 오른쪽 네트워크, 여기서는 서브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입력증 부근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입구에 가까운 단계에서부터 음성 인식의 유용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할 때에는 오른쪽에 인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인식을 할 때는 서브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쉽게 느껴지죠? 이 점에 착안해서 추가 개량을 한 것이 라인의 리서처가 제안한 셀프 컨디션드 CTC라는 모델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모델을 학습할 때 서브 네트워크에 한번 인식을 시켜놓고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좀 전과 같지만 서브 네트워크에 한번 인식을 시켜놓고 그 사후 확률의 분포를 다음 층에 다음 인코더에 입력을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노란색 굵은 화살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왼쪽 인코더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브 네트워크의 예측 결과에 조건이 붙은 상태로 다음 층, 최종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예측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인터-CTC와 다른 점으로서는 오른쪽에 인식을 할 때도 학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시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는 영어나 일본어를 포함한 복수의 벤치마크 세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 인식의 정확도와 속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점선에서 아래쪽이 비자기 회귀형 음성 인식 기법을 비교한 결과이고 첫 번째인 CTC가 베이스라인입니다. 여기서는 스피드업의 숫자가 클수록 인식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나온 숫자들은 인식 착오율을 나타내고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인식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NAR에 9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9가지 중에서 저희가 제안한 셀프 컨디션드 CTC가 가장 빨리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벤치마크 세트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팀은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프로덕트 개발에도 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화제를 바꾸어서요. 학습한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한 서비스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콜과 같이 웹 서비스에서는 동시 다병렬적으로 음성인식 요청이 서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짧은 레이턴시로 결과를 되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우선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에서 정확도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큰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드웨어로서 필연적으로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을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구현을 하면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음성 발화가 거의 동시에 서버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화는 복수의 청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GPU의 청크를 처리할 수 있는 슬롯이 2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히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첫 번째 슬롯에 할당하는 그리 현면치 못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요. 먼저 C1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A1이 들어오고 C2가 들어오고 시퀀셜하게 하나하나 슬롯에 청크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 다병렬적으로 요청이 도달하게 되면요. 하나하나의 레이턴시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코딩의 중간 상태를 유지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GPU에서 정보를 대피시키거나 다시 로딩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면 C1을 처리한 후에 A1으로 전환을 하고 또 C2로 전환하는 이때 C1의 중간 결과 상태를 일단 GPU에서 대피를 시켜서 C2를 처리를 할 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처리가 레이턴시를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GPU의 제조사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GPU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사례에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트라이톤 인터퍼런스 서버를 잘 사용함으로써 레이턴시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는 GPU를 사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고속으로 추론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트라이톤을 이용해서 좀 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이톤을 사용하면 GPU의 스케줄링을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청, 보시는 것처럼 C1이 도달해도 바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슬롯 2개의 청크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A1이 들어오면 2개의 배지를 구성하고 이 2개로 GPU에 처리를 하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레이턴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 상태의 대피나 로드가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할당한 요청의 아이디를 슬롯에 기억하게 해두고 그 아이디의 청크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슬롯을 점유하는 그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전체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이톤을 사용함으로써 콘피그 파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과 네이버 양사의 스피치 팀의 올해 연구 성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음성 분야에는 크게 ICASP, 인터스피치라는 두 개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올해는 두 컨퍼런스에서 라인 네이버 스피치 팀이 각각 9건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적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존재감을 확실히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공동 연구를 강화하면서 논문 발표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세션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새로운 음성 기록 서비스인 클로버노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의 릴리즈를 기대해 주시고요. 실제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엔드-투-엔드 음성인식의 고속화 대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의 트라이톤을 사용한 GPU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인 네이버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에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